네, 오늘 이 시간 정대용 변호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 상담 청취자 여러분들과 신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올해도 그 사고 없는 한 해 이렇게 되시길 바라고 네.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또 잦은 고장으로 또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차도 또 아무런 고장이 없는 네. 그래서 좀 쓸데없는데 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운전, 무사고, 올 한 해 법률 상담 시간에 가장 바라는 새해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교통사고에 있어서만큼은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가 나기 전에 네. 미리 알아보는 교통사고에 관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순서에 관계없이 네. 오늘은 교통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컨셉으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정대용 변호사님이 많이 받아온 질문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일 먼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쫓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네. 그냥 레리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뺑소니 사고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한테 오는 케이스도 있고, 저도 그 한 작년 연말인가요? 작년 그러니까 11월, 12월 요때쯤에 한번 이렇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데 네네. 아침에 이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려고 라이드를 하는데 네. 저로 이렇게 가다가 네. 부딪혔는데 상당히 혼잡하죠. 그 시간. 네네.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네. 서로 이제 자기 갈 쪽 길만 보고 가는데 딱 네. 부딪혔는데 그 차가 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핸들을 꺾어서 쫓아가셨습니까? 한 블락 정도 쫓아갔는데 제가 네. 늘 하는 얘기가 뺑소니 사고 당해도 쫓아가지 마라.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네, 자동적으로 쫓아가시게 네네. 되는군요. 그래서 네. 한 블락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길래 또 쫓아가고 또 한 번 더 꺾길래 불현데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원래 가려던 또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데려다 주고 네. 제가 믿는 구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찍혔을 것이다. 아, 그다음에 또 그렇군요. 하나는 이제 곧 소개드릴 UM이라는 커버리지가 있으니까 네. 찍히면 그거를 해서 상대방한테 클레임을 하고 혹시 안 찍혔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뺑소니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쫓아가실 필요가 없다. 네. 위험하니까 네. 쫓아가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 쫓아가봐야 대부분 무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본인 차가 아니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쫓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제가 믿는 구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블랙박스고 네. 또 하나는 UM인데 네. 다행히 블랙박스에 그 차 번호와 이게 찍혔나요? 사고 영상이 잘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 보험회사에 제가 클레임을 하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이제 상대방 그 차 번호를 통해서 상대방 보험회사를 찾아냈죠. 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사고 어떻게 했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바로 우리가 다 수리해주겠다 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상대방이 보험이 있었네요. 네 보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보험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UM을 네. 그래서 상대방 보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네. 예. 그래서 그 뺑소니 사고가 요즘 생각보다 많은데 늘 조심해서 운전하시겠지만 네. 더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뺑소니 사고 났을 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UM은 거의 다 이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UM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차 수리는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컬리전 커버리지라고 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최근 분들은 자차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수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UM 커버리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 UM 커버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UM은요, uninsured motorist, 그러니까 네. 보험이 없는 운전자를 이렇게 말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고가 나서 내 잘못이 아닌데 사고 났을 때 네.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면 제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드는 거. 네. 또 하나는
언더 인슈어드라고 상대방이 보험은 있지만 커버리지가 좀 낮아서 충분히 보상이 안 될 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에 따라서 이걸 구분하는 주도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UM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네. 상대방이 보험이 났거나 없을 때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선택입니다. 거의 다 갖고 계신데 네. 간혹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간혹 안 갖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가급적이면은 하시고 미니멈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데 네. 보험료가 요거 한다고 해서 많이 안 올라가요. 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한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 달에 뭐 않습니까? 한 몇십 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해놓으시라. 그래야지 이게 다음에 조금 사고가 났을 때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뺑소니 사고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이 사고 후에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뺑소니 사고는 지금처럼 저같이 이 블랙박스 이제 미국 분들은 대시캠, 대시보드에 있다고 대시캠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게 있으면 이제 증거가 되죠. 네. 증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이 있다면 뭐 사실은 괜찮은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다 네. 벽을 들이받고 뭐 뺑소니 당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증거가 블랙박스가 없다라든지 증인이 제3자의 증인이 없다고 할 때는 뭐가 네. 증인이 되냐면 경찰 리포트가 증인이 됩니다. 네. 경찰 리포트, 폴리스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찰이 직접 와서 해줄 수도 있지만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LAPD도 마찬가지고 큰 사고 아니면 사람이 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아니면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혼자서 리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구글에 뭐 LAPD 뭐 교통사고 온라인 리포트 이렇게 치면은 그 네.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물어봐요.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없다 네. 그러면 폴리스 리포트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폴리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거짓말하면 이게 또 거짓에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또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확하게 해서 이제 경찰이 그걸 어프로브를 해주거든요. 그럼 며칠 있다가 어프로브 됐다 나오면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 이렇게 하셔야 네, 되는 거고. 경찰한테 리포트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또 DMV에도 리포트를 할 수가 네. 있나요? DMV는 요거는 이제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네. 사고 나면 그 재산상의 피해가 1,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리포트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거 왜 하냐면 이게 DMV에서 하는 거는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나도 네. 보험이 있고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네. 위한 좀 그런 거고 보험이 없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려고 네. 보험 정보를 넣으라고 하는 목적이 더 큰데요. 네. 그래서 그래도 DMV에 리포트를 한다든지 이것도 DMV에 파일 이름이 SR1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이라든지 경찰 리포트를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제시를 하면 이게 진짜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구나 이런 좀 증거 능력으로서 네. 예,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혼자서 처리하기 힘들 때는 네, 어떻게 UM은 하면 특히 좋을까요? 뭐 이렇게 네. 다쳤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은 쉽게 드리는데 조금 까다롭죠, 그죠? 네. 혼자서 하시기는 힘드니까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네. 예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드릴 질문은 블랙박스 이야기를 좀 전에 해주셨어요. 네. 이 블랙박스 증거 능력이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네, 네. 블랙박스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현장의 증인, 네.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에는 또 도움이 될지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네, 네. 그 일단은 블랙박스는 이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사람보다 신뢰도가 높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는 이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한 요즘 보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 100불 정도면 이렇게 좋은 걸 사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수가 있는데 100불 또 설치비까지 뭐 이렇게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이 업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200불 뭐 정도면은 설치할 수가 네.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한 100배 이상의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증거로서 굉장히 강력한 그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걸 보고 바로 결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200불 정도 투자하셔서 그다음에 그러면 한 다음에 2만 불 정도의 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0배 이상 수익이라 그럴까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블랙박스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네. 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칼럼을 썼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어떤 블랙박스가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네네. 좀 모르겠지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으니까 가셔서 이렇게 좀 소개받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증인이 사실 또 중요하죠. 증인이 있는 게 한데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내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는 네. 증인이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네.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죠. 상대방이 네.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왠지 동승자는 목격자보다는 피해자에 더 가까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버 승객이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버는 예를 들어서 직접 운전자가 아니고 운전자와 그 우버 승객과는 남남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두 사람 다한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이분의 얘기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뭐 배우자가 타고 있었다 네. 와이프가 타고 있었다 가족 이분은 관계는 나한테 아니다. 유리한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임피치라 그러죠. 네. 뭐 그게 효력을 떨어뜨리는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 3자의 증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사고가 나서 도와드린 케이스가 이분이 이제 이 길을 직진해서 가고 있었는데 파란불이었어요. 네. 파란불이고 근데 저쪽 차가 아마 빨간불인데 아마 핸드폰을 하시다가 가셔서 이렇게 그렇군요. 했는데 네. 근데 우기는 거예요. 저쪽에서 상대방의 친 쪽에서 자기가 파란불이었다. 네. 내가 빨간불이었다. 우리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억이 나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저쪽에서 너무 우기니까 네. 본인이 이제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그런 경우에 있었는데 다행히 한 10분 정도 그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 손님 바로 뒤에 운전자가 네. 따라오다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 그걸 봤는데 우리 손님이 파란불이었고 상대방이 빨간불이었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증인이 없었으면 네. 이제 남남이죠, 그죠? 이분은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니까 네.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 덕분에 증인을 해주는 덕분에 우리 상대방 보험회사가 네. 우리 쪽 과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네. liability라고 그러거든요. 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또는 fault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 손님 덕분에 우리 손님이 네. 손님과 딸과 또 딸 친구가 이 세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님 세 분 같은 차에 타고 있으니까 딸이랑 딸 친구는 조금 못 봤죠. 사실 다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증인 제3자의 증거 능력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 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또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침에 아이를 라이드를 해주려고 네. 어린이집에 이렇게 차 옆에 세워놓잖아요. 갓길에. 네, 네. 세워놓고 이제 운전석 쪽에 내려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서 전달을 하는데 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네. 뒤에 차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차가 오는 게 보이니까 문을 안 열고 네. 이렇게 문을 살짝 다리 하나만 걸쳐놓고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다린 거죠. 네. 그게 한 3, 4초가 됐는데 그 뒷차가 오면서 우리 손님 차 문을 친 거죠. 네. 근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은 사실 문 열다가 사고 나면 문 여는 쪽이 잘못이에요. 네, 네. 그렇겠죠, 그죠? 보고 조심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반대쪽에서 오는 라티노 운전자가 그걸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문을 우리 손님이 살짝 열고 그게 한 3, 4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우리 손님 차를 친 차가 네. 친 다음에 도망을 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차를 안 세우고 그 도망을 네. 갔는데 반대쪽에서 그 라티노 운전자가 그 차를 보고 차를 돌려 쫓아가서 그 차를 보고 너 빨리 돌아가서 거기 가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라고 이 사람이 증인이 돼준 거죠. 의인이네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네. 돌아와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데 이게 이제 정황인데다가 그 사고를 본 사람이 이제 말을 해줘서 우리 네. 손님 가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결론했는데 그만큼 증인이 제3자의 증인이 중요하죠. 중요하군요. 예, 예. 네. 요즘 블랙박스 뭐 차 안에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 안에 블랙박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들도 꽤 있습니다. 뭐 레코드 기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오래된 모델 의 차량인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은 쉽게 아마존이나 뭐 네네.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장착을 할 수가 네네. 있으니까요. 블랙박스는 꼭 차에 하나 정도는 네, 해두면 좋을 꼭 것 하셔야 같습니다. 되고 변호사 네. 사무실 직원들은 다 설치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만큼 신뢰성이 예, 높은 증거가 테슬라 될 수 같은 있다. 경우에 내장형으로 블랙박스가 있는데 사고 나면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계속 덮어 쓰기 때문에 네. 이제 스탑 시켜서 그걸 빨리 다운 받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너무 오래 시간이 걸면 늦게 그걸 하면 지워지기 때문에 네. 빨리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무보험 운전자하고 또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분이 한번 이렇게 직장 동료가 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쪽이 잘못했대요. 우리 그분의 직장 동료분이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면허가 없다. 네. 이럴 경우에는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느냐 우리 쪽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쉽지만 사고가 난 원인이나 그 정황을 갖고 결정하는 거지 보험이 없다고 잘못이고 면허가 없다고 잘못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에 따른 다른 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으면 상대방이 면허가 있든 없든 내 잘못이다. 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가 오래된 차입니다. 차가 네. 아주 오래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차 보험, 이 콜리전 커버리지가 꼭 필요할까요? 네. 가입을 해야 하나요? 네, 요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차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내 차, 그 이제 컬리전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을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차가 뭐 한 20년 됐다라든지 그리고 네, 지금 네. 차 밸류가 뭐 대충 찍어보니까 4,000불, 5,000불밖에 안 된다. 뭐 네. 3,000불 정도. 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컬리전 커버리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전체 보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이거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좀 가입하셔라. 아, 가입하시기를 그렇군요. 일단 권해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 중고차 값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그때 찍어 보셨을 때보다 한 2배 정도 일단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이 있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누구 잘못인지 결정 나기 전에 빨리 차를 수리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오래되면 네, 네. 보험회사들끼리 우리 잘못이 아니다 서로 싸우고 이러면 차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커버리지가 없으면. 그럼 또 안전에 또 문제가 되고 또 기동성도 없어지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차 수리를 못 하는 상태에서 차가 몇 달 동안 방치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네. 보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랑 싸워주려면 네. 이 잘못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이 운전자가 난 내 잘못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라 하고 싶어도 내 잘못이 아닌 보험회사들은 인정을 안 하죠. 네. 왜냐면 보험회사 돈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는 게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가 싸워주려면 아무런 지출이 없어 안 싸워주죠. 네. 그러니까 차 수리를 해서 그렇군요. 차 수리비가 네. 나갔을 경우에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네. 상대방 보험회사에 받아내기 위해서. 아. 그래서 두 가지 이유죠. 실질적으로 차 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이 보험회사가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컬리전 커버리지가 없으면 지출이 안 되니까 안 네. 싸워준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구입을 하셔라. 그리고 이게 없으면 렌터카도 못 빌립니다. 아, 그렇군요. 렌터카 할 때 렌터카 회사에서 꼭 보험을 추가로 더 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안 갖고 있으면 보험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10불, 20불씩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자차 보험은 이걸 안 들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사고가 네. 났을 때.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고의 잘못의 유무를 따지다 보면 과실이 50대 50인 경우도 나옵니다. 쌍방과실인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보험료 하면 또 요즘 하실 얘기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실 얘기가 많을 텐데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료가 일단은 이제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료 계속 올라요. 네. 보험료 계속 오르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과실이 51%가 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대 5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내 잘못이 절반이 넘지 않을 때는 보험료가 올릴 수 없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다음에 이제 6개월이나 1년 뒤에 보험 갱신될 때 보면 보험료 많이 오릅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30%가 올랐다. 어떤 분들은 뭐 사고가 난 경우에는 2배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네. 사고가 안 났는데도 30% 오른 이유는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가 너무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기존에 요즘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네네. 보니까 코비드 전보다도 사고가 굉장히 많고 요즘 길에서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그 보상해줄 금액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기존에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뺀다라든지 뭐 디스카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거를 같이 하면 이렇게 깎아준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슬그머니 없애버리는 거죠. 할인 요건을. 그래서 많이 오른 경우가 많고 그 가입 자체를 뭐 사고 기록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을 안 받아준다라든지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다른 보험료가 올라서 딴 데로 가려고 알아보니까 안 받아준다고. 네. 그래서 그냥 요즘 실제로 안 받아주는 보험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네. 어떤 재정 전문가는 이제 뭐 건강보험이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운전 자동차 보험이랑 집 보험을 서비스로 손님이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는데 네. 이분이 원래 이제 연초에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원래 자기 결심을 했답니다. 운전면 보험과 자동차 보험과 집 보험을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네.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그걸 소개해주다 보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인데 원래부터는 그거 부분을 아예 안 하기로 했다고 할 정도로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사고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걸 다 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네. 다음 날 돼서 싹 돌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물어주는 보험이에요. 네.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남을 물어주는 보험. 이제 차도 수리해주고 사람도 치료해주는 그 보험이 없으면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차 수리는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은 못 받는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환급률 같은 거죠. 너가 남한테 물어줄 보상금에 대한 보험을 안 들어놨으면 이쪽도 보상금은 주지 않겠다라는 게 그 네. 보험의 그 룰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두 번째 질문하신 게 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내 잘못입니다. 제가 다 네네. 수리해 드릴게요 했다가 다음 날 되면 싹 돌변되는. 네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네.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잘못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대방 운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네. 보험회사가 왜 결정하냐면 결국은 돈이 나가는 게 보험회사에 돈이 보험회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험회사들이 들어보고 내 잘못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상대방이 우겨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상대방으로부터는 그 의무는 뭐가 있냐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을 교환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거는 말이 바뀌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보험 정보,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차량 등록증까지 요 세 가지만 교환하시면, 그다음에 잘못은 보험회사들이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 손님이 내 잘못이 어제 내 잘못이라고 했다고 오늘 아니라고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네.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증거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그걸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를 받을 때 내가 네.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것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근데 이게 사고 나면 이 손님들이 좀 불만 중에 하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개해주는 병원을 가도록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것은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많이 깎아주기 위해서 아, 예. 네. 그런 이유다. 이게 또 계속 같이 교통사고 일을 환자분을 많이 치료해 병원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더 또 경험도 많고, 다음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보상금과의 관계나 그걸 통해서 할인 혜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손님한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우리가 나갈 때 안전운전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서면 좋을지 조언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모임하고 헤어지는데 같이 시동을 켰는데 저는 바로 가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 한 2, 3초라도. 네. 그래서 항상 운전하실 때 네.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네. 그 잠깐이지만 그게 이제 또 성령님께서 또 그럼요.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정말 요즘 뭐 난폭 운전, 무보험, 무면허 정말 운전자들이 많아지는데 정말 운전하기 겁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항상 집을 나서기 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 함께 하셔서 교통사고 관련 Q&A,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에 대한 상담 전화 원하시는 분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번호가 213-700-3159고요. 213-700-3159고,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시면, 예,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연락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13-700-3159번, 213-700-3159번 되겠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 주시면은요, 친절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